자,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 학습 지도안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근골격계 건강 문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태 생리를 설명할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임상 증상을 골관절염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얘를 공부하실 때 꼭 골관절염이랑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비교 증거를 두고 두 개를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헷갈리지 않게 특징들 잘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작성 방법을 봤더니 기억에 대해 제시하고 니은에 대해서 골관절염과 비교해서 제시하고 디귿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래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의 병태 생리, 임상 증상을 알아야 하고 사진 보고 병태 생리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관절의 병리적인 변화를 4가지 단계로 설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증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결절에 대한 특징을 알아가셔야겠고, 그리고 쇼그렌 징후, 펠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관절의 병리적 변화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액막 염증식이죠.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 활액막의 염증으로 활액막에 우열, 부종이 있고 다형핵 백혈구가 증가되고 염증이라니까 림프구와 형질세포가 침륜되면서 육모돌기가 관절광내로 돌출합니다. 활액막의 일부가 괴사되고 섬유화 세포가 있고 그 외측이 섬유 조직으로 덮여 있죠. 자, 판누스를 형성합니다. 활액막에서부터 생긴 염증성의 얇은 유가 조직이다. 활액막선을 따라 관절면까지 파급된다. 얘를 판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판누스는 혈관성 유가 조직이 연골 표면에 형성된 것으로 붉은색을 띠게 되고 거칠고 연골 바로 밑에 단단히 붙어 있어 관절 연골로 가는 영양 공급을 차단합니다. 자, 영양 공급을 차단하니 연골이 용해되고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부식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지고 탈구나 섬유성 결체 조직으로 대치되게 되죠. 자, 섬유성으로 대치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활액막의 과립 조직이 점차 섬유 조직으로 변하면서 금섬유가 퇴행되어 섬유성 조직으로 대치된다. 자, 얘가 섬유성 조직이 되니까 탄력성 당연히 저하되죠. 수축 저하됩니다. 관절의 가동력 당연히 제한되고요. 그러면서 변형이 오기 시작해요. 자, 마지막 골강직. 혈액이 탁해지고 백혈구가 증가되고 관절낭이 손상되고 과립 조직이 골단부까지 파급돼서 섬유화됩니다. 점차 골화되게 되고 강직이 형성되면서 근섬유 퇴행되고 근육의 탄력성과 수축력은 더욱더 약해지게 되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골관절염 무조건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골관절염이다. 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봐주셔야겠고 얘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가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거고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많이 발생해요. 얘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서 대칭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얘는 퇴행성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 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시기 젊은 나이, 얘는 보통 40세 이상, 여자가 더 많고 50세 이전의 남성에서 50세 이후에는 여성에서 폐경과 관련이 있죠. 자, 체중 비교적 정상이거나 감소된다. 과체중인 경우. 자, 무릎이요. 우리 체중이 1kg 늘 때마다 얘가 느끼는 체중의 부하는 4kg래요. 그러면 체중이 정상보다 많아, 높아, 증가돼 있어. 그럼 더 많은 체중 부하를 받는다는 거고 더 퇴행될 가능성이 크죠. 악하기, 완하기를 가지는 전신질환입니다. 얘는 진행적 양상을 가진 국소 질병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쪽에, 체중을 많이 받는 쪽에 진행적이다, 퇴행적이란 얘기예요. 이완관절, 처음에는 소관절 침범,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등이 침범되고 되게 양측성이고 대칭적이다. 여기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얘는요, 체중 부하 관절에 많이 생긴다. 그리고 비대칭적이다. 여기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강직, 1시간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고 얘는요, 기상시 뻣뻣하다가 좀 움직여지면 그때부터는 좀 풀려요. 30분 후에는 부드러워진다. 삼출증 흔하고 얘는 흔하지 않습니다. 얘는 피하결절이 있어요. 신전면에 존재하고 얘는 헤버든시, 부샤드 결절이 존재합니다. 비교하셔야죠.
활액에 염증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WBC 올라갑니다. 얘는요, 상관없어요. 자, 엑스레이, 관절강 협착, 미란, 아탈구, 스테로이드. 자, 상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얘만큼 상관이 없죠. 자, 관절강 협착, 미란, 아탈구, 스테로이드 사용과 관련된 골다공증이 나타나고 협착 나타나 많이 사용해서 연골의 낭종 경화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환자의 80%에서 류마티스 팩터가 양성으로 나타나요. 류마티스 팩터가 양성으로 나타난다. 급성 염증 시 적혈구 침각 속도 CRP 상승한다. 염증 반응인 거죠. RA 팩터 없죠. 이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잖아요. 활액 염증이 있을 때 CRP 상승한다. 염증 있을 때. 얘는 뭐 염증 있는 거 당연한 거고. 자, 기억에 대해 제시하고 니은에 대해서 골관절염과 비교해서 제시하고 디귿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도입했어요. 동기화시킨 거죠.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막 관절 내의 결합 조직의 염증성 변화를 가져오는 만성적이고 전신적인 질환으로 가장 흔한 관절염의 형태이다. 병태 생리,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나타나는 관절의 병리적인 변화 4단계가 있더라. 그 4단계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활액막의 염증, 판누스 형성, 섬유성 관절 강직, 골 강직성 변형의 4가지 단계의 변형이 있다. 임상적 증상. 젊은 나이에 발생하죠. 악하기, 완하기를 가지는 전신질환이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RA 팩터가 있다. 양성으로 나타난다. 혈액 내 백혈구가 5만 증가되는데 대부분 중성구가 증가한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강직이 있다. 이상 지속되는 강직이에요. 대부분 하루 종일 있기도 하거든요. 자, 결절이 있어요. 이 결절이 골관절염에도 있는데 그럼 그 둘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피하 결절, 골관절염은 헤버든시 그리고 부샤드 결절이 나타난다. 자, 손가락 관절의 신전으로 관절의 신전 변형이 생겨서 스완넥, 부토니의 변형이 있다. 이 변형도 기억하시고요. 주요 이완 관절, 손가락 관절, 발의 중족지 관절과 같은 소관절이 영향을 받고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포인트 잡고요. 자, 관절의 증상으로 쇼그린 징후, 펠티 증후군을 각각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쇼그린 징후, 단독으로 발생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 혹은 전신 홍반성 낭창과 같은 다른 관절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데 얘도 자가 면역 질환이죠. 얘도 관절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눈물샘과 타액 분비의 감소로 안구 동통, 이물감, 가려움 등을 호소하면서 광과민을 경험합니다. 자, 펠티 증후군은 염증성 안질환, 비정비대, 임파선증, 폐질환, 그리고 빈혈, 혈소판 감소증, 과립구 감소증과 같은 혈액 이상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징후는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징후에 대해서,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5번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월경장애를 교육하고자 한다. 작성 교수 학습 지도안을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교수 학습 지도안을 보고요. 여성의 신체적 건강 문제의 월경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월경과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한다. 비정상 자궁출혈의 종류와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월경 전후기 불편감의 종류와 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경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가 봐요. 작성 방법을 보면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한다.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월경전 증후군과 비교해서 설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월경곤란증, 월경전 증후군 얘 꼭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대충 한번 보자고요. 교수 학습 도안을 봤더니 월경장애란 이런 걸 얘기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곤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월경전 증후군의 아브라함의 월경전 증후군은 이러한 증후군이 있어. 자, 내가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이 증후군에 대해서 크게라도 알고 있었으면 답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월경전 증후군의 시기관리, 월경곤란증에 대해서 이 발생 기간을 얘랑 비교해서 설명을 하래요. 월경전 증후군의 원인입니다. 월경전 증후군. 월경 전의 증상이 나타나죠. 월경의 시작과 함께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월경증 증후군의 원인 첫 번째, 내분비설. 황체기에 에스트로겐의 상대적인 과잉 분비와 프로게스테론의 상대적 결핍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야기돼서 생겨난다.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됐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유방 압통이 생깁니다. 왜 생리 전에 느끼잖아요. 황체기에 프로락틴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유방의 팽대와 압통을 느낀다. 황체기에 난포기보다 인슐린 수용체가 배로 증가하게 되면 수용체가 배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슐린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월경전 단 음식을 찾는 등 탄수화물 내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인슐린 수용체가 증가해서 그렇다. 내분비설이에요. 체액저류설. 황체기에 프로게스테론의 나트륨 배설 증가 작용과 에스트로겐의 레닌 분비 작용에 의해서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나트륨 배설이 증가됐대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나트륨을 보유하려고 하죠. 재흡수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에스트로겐은 레닌 분비를 증가시킬 거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알데스테론이 증가하게 되겠죠. 옛 소듐도 제흡시키고 이 레닌에 의해서도 분비되잖아요. 염분과 수분이 조직 내 축적돼서 부종이나 체중 증가를 야기한다. 그래서 몸무게 좀 늘고 몸이 좀 붓는 것 같고 내재성 엔돌핀설. 자, 뇌하수체 문맥계에서 분비되는 아편제제 펩타이드의 혈중 농도가 월경 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더라. 아편제제 펩타이드의 농도가 후기 황체기에 절정을 이루고 월경기에는 거의 없어지는데 이 현상이 월경전 증후군의 후기 황체기에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가 월경의 시작과 함께 소멸된다는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이더라. 기분. 자, 영양소 결핍설, 비타민 B6, 마그네슘 부족 때문에 월경전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증후군의 원인이에요. 기출된 바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겠어요. 원발성 월경곤란증의 원인, 월경곤란증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생리통이죠. 월경 주기에 자궁 내막의 분비기에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이 많아져 평활근을 과도하게 수축되는 거예요. 평활근 수축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핫팩 대주는 거 도움이 됩니다. 자궁협부의 장애로 월경 중 자궁협부의 긴장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증가되게 돼서 월경혈이 밖으로 유출되기가 어렵더라. 자궁 내막 동맥의 경련에 의해 자궁근의 경련을 유발시킬 때 정신적 인자로 정신적인 불안증 또는 신경질적 소지를 가지고 있을 때 월경곤란증이 생겨날 수 있다. 자, 얘네 둘을 비교하자고요. 월경전 증후군, 월경곤란증. 월경전 증후군은 월경이 시작되기 2일에서 10일 전에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월경이 시작되면 똑 떨어지죠. 얘는요, 급성으로 나타납니다. 월경이 시작되기 24에서 48시간 또는 월경 시작과 함께. 얘는 그 전에 이틀에서 10일 전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면 얘는 월경이야! 빡! 올라오는 거죠. 이틀, 빡!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급성이에요. 자, 생리 변화로 인식하는 경증에서 무력감이나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심한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 자, 월경이 끝나면 없어지거나 감소된다. 약한 무력감이나 심한 무력감을 24에서 48시간 동안 느낀다. 얘는 월경과 함께 해소되고 얘는 월경이 끝나면 해소되고 전체 5에서 95%, 약간의 불편감, 전체 여성의 80%,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0%,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픈 경우도 있죠. 곤란증 증후군입니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디귿에 해당하는 월경전 증후군과 비교해서 설명하기. 자, 월경과 관련해서 보건실을 방문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월경장애란 월경의 주기나 양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하면서 무월경, 비정상 자궁출혈, 월경 전후기 불편감 등이 있다.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곤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자, 월경전 증후군, 아브라함의 월경전 증후군은 불안군에 속한 증후군. 불안하고 예민하고 기분에 동요가 있고 안절부절해지고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증상. 굉장히 불안한 느낌. 자, 우울군.
마음이 혼란해지고 울고 싶고 잠이 잘 안 오고 우울하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무엇을 자주 잊어버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탄수화물 대사군, 단 음식이 먹고 싶고 식욕이 증가하고 피곤하고 현기증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때 단 거 엄청 먹잖아요. 자, 유방이 커지고 단단함이 압통이 있고 얼굴과 말초부에 부종이 있고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무슨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이 명칭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얘를 우리는 수분대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월경 증후군 때문에 우리는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어떤 관리? 식이관리. 식이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부종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염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음식을 소량씩 자주 먹게 하고 부종이나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짠 음식, 농축된 단 음식, 육류나 튀긴 음식은 줄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비타민 B6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타민 B 복합군을 섭취하도록 돼지고기, 곡식의 눈, 우유, 계란 노른자, 효소, 곡식의 열매, 콩류 등의 식품을 권장하고 신선한 녹황색 야채, 과일 등의 섭취를 늘리고 신경 흥분, 불안하고요, 우울하고요, 굉장히 이리터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초래할 수 있는 커피, 차, 탄산음료, 초콜릿 등의 카페인 식품 섭취는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식이관리, 교육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여학생들 월경전 증후군 많이 겪고 있어요. 교육 내용이에요. 그것도 매일 먹는 식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월경 곤란증과 관련해서 발생 기간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래요. 월경전 증후군은 월경전 2일에서 10일 사이에 시작돼서 월경과 함께 해소되나? 이게 중요하죠. 월경 곤란증은 골반통이 월경전 24에서 48시간 또는 월경 시작과 함께 나타난다. 얘는 월경과 함께 해소, 얘는 월경의 시작과 함께 시작.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은 17세 여학생과 보건교사의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 방법을 봤더니 기억의 이유를 설명하고 니은에 해당하는 원인형을 쓰고 디귿의 이유를 설명하래요. 자, 예를 좀 봅시다. 선생님, 요즘 소변을 보면 색깔이 콜라빛인데다가 거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 어떤 질환인지 예상이 가능하세요? 콜라빛 나왔잖아요, 지금. 소변이 콜라빛인데다가 거품이 난대요. 이거 뭐예요? 감기에 걸렸을 때 들어왔던 균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 너무 느낌이 와요. 대체로 고탄수화물과 저단백 식이를 하게 될 거야. 식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뭐죠? 급성 사구체 신염이죠. 급성 사구체 신염에 의해서 혈뇨 나타나고 단백뇨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급성 사구체 신염입니다. 왜요? 베타 용혈성 연쇄사 구균의 감염이 전형적인 원인이다. 얘가 호흡기나 피부 감염으로 들어온 거죠. 베타 용혈성 연쇄성 구균의 감염이 21일 전에 있었습니다. 21일이 지나서 급성 사구체 신염으로 발병하게 되는 거예요. 면역성 질환입니다. 자, 병태 생리 볼게요. 이 연쇄상 구균에 의한 편도나 인후, 피부 감염 후 대개 5일에서 21일이 경과에서 나타나는데 신장에 독성이 있는 이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항원에 대한 항체가 나타나게 되고 이 항체에 대한 복합체가 형성됩니다. 이 복합작용에 의해서 조직의 손상이 일어나고, 자, 이 복합체가 사구체에 가서 사구체를 공격합니다. 혈청 단백질 인자의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다. 연쇄상 구균이 3주 전에 들어왔는데 얘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치료가 됐으면. 근데 얘가 항체랑 복합체를 형성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사구체에 가서 손상을 일으키는 거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사구체 기저막에 기공이 커지게 되고 사구체 기저막에 구멍이 생겨버리게 되고 이 기공에 뭐가 빠져요? 단백질 분자가 빠져요. 단백질과 혈뇨가 나타나게 되고 신기능이 감소된다. 지금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손상 계속 줬다고요. 손상을 주면서 그리고 단백질이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혈뇨, 단백뇨가 나타나는 겁니다.
임상 증상, 혈뇨, 단백뇨. 그래서 콜라빛의 소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있으면 소변이 거품이 나게 되죠. 열, 오한, 쇠약감, 창백, 식욕부진, 오심구토, 전신적인 염증 반응 나타납니다. 전신부종 나타나요. 왜 전신부종 나타날까요? 뭐랑 관련이 있다? 얘랑 관련이 있다. 아, 단백뇨니까 우리 몸에 단백질 부족할 거 아니에요. 단백질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부종 생기죠. 얼굴과 눈 주위에 부종이 생깁니다. 자, 복수, 흉막, 삼출, 우렬성 신부종, 부종과 관련이 있고 두통, 고혈압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망막이 부종돼서 시각의 선명함이 떨어질 수 있고요. 신부종, 심피막이 팽창으로 복부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핍뇨, 무뇨가 수일간 지속될 수 있죠. 왜 핍뇨 나타나요? 단백뇨로 인해서 수분이 조직 쪽으로 쭉쭉 빠져나가다 보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은 당연히 감소될 거고 더 얘를 재흡수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수분을. 나타나는 거죠. 자, 영양관리, 고탄수화물 저단백식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지금 기공을 통해서 단백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손상을 더욱더 주고 있죠. 손상을 주면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그 형태만으로 인해서도 지금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요. 기공을 더욱더 상처내고 단백뇨 더 심하게 나타나고 좋을 게 없어요. 단백질 분자와 단백질 대사산물을 보다 적게 유지하자. 지금 소변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단백질 대사산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겠냐고요. 단백질 대사산물은 독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단백질의 이화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자, 단백질이 지금 분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단백질 분해되면 대사산물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 단백질의 이화작용이 나타나지 않게끔 충분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적절한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제한하는 정도는 소변을 통해 배설되는 단백질의 양과 환자의 요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염분은 부종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체액 조절이 필요하다. 체중 그리고 아유 체크 매일 측정하고요. 부종, 체액의 불균형이 있으면 무조건 아유 체크 들어갑니다. 부종의 정도와 경과를 파악하고 신기능을 평가한다. 다리와 복부의 부종 매일 측정하고 수분의 섭취량과 섭취량은 배설량을 계초로 한다. 이 배설량에다가 불감성 손실, 땀, 호흡 통해서 나가는 불감성 수분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500ml 정도로 봐요. 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활동량의 조절, 신체적 정서적으로 절대 안정시켜요. 활동은 혈뇨, 단백뇨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운동은 이화작용을 증가시킨다.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육이 소모가 되죠. 단백질의 이화작용 나타납니다. 단백질 이화작용 나타나서 좋을 게 없는 상황. 연속적인 요 검사 결과에 따라 활동량을 조절하고 피부 손상을 예방하자. 부종이 나타난다. 그럼 무조건 피부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종 이랬을 때 간호진단, 피부 손상의 위험성 이거 연결해서 맨날 했거든요. 세포의 영양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부종 환자는 피부 손상이 더 민감하다. 청결, 마사지, 체위 변경, 깨끗하고 편한 침상 준비 필요하겠다. 감염 예방, 사구체 신염 환자는 특히 연쇄상구균 감염에 의해서 자연적 방어력이 낮다. 얘의 복합체에 의해서 나타났잖아요. 당연한 얘기. 격리는 필요하지 않지만 감염이 있는 사람들과 접촉을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기억의 설명, 니은에 대한 원인 기운, 디귿의 이유. 콜라빛인데다가 거품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 말인 즉슨 혈뇨가 나타나고 있고요. 단백뇨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래요. 자, 콜라빛 얘가 나타난 이유는 면역 복합체가 사구체 안에서 걸러지게 돼서 염증의 원인이 되고 만약 사구체 막이 파열되게 되면 여과물 안에 뭐가 섞인다? 적혈구가 섞인다. 손상받아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구체 막이 손상받아서 혈뇨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보인다. 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거품 소변. 사구체 기저막의 기공이 커져 단백질 분자가 여과돼서 단백뇨가 나타난다. 요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2, 3주 전에 감기에 걸리거나 피부 감염이 있었던 적이 있었니? 어떻게 하셨어요?
저 3주 전에 감기 걸렸었어요. 그래, 그러고 보니 얼굴도 좀 부은 것 같구나. 부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감염된 경우가 있죠. 감기 걸렸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무조건 사고초신염이죠. 감기 걸렸을 때 들어왔던 균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 이게 뭐라고요? 베타 융혈성 연쇄성 구균이라는 거. 아무래도 병원에 빨리 가보는 것이 좋겠어. 병원 가면 그 균 때문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배양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단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절대적인 안정이야. 안정해야겠죠. 신체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단백질 이화작용 일어난다고 했어요? 더욱더 문제될 수 있다. 안정해야 돼.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한데 대체로 고탄수화물과 저단백식이를 하게 될 거야. 단백질 많이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리고 단백질이 이화작용 되지 않도록 충분한 칼로리 주는 거 필요해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자, 단백질 분자와 단백질 대사산물을 보다 적게 유지해서 신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단백질의 이화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한 칼로리가 필요하다. 요 얘기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에 대한 연수교재 중 일부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족치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여기 이제 관심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자,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을 보면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세 요소 설명할 것, 밑줄 친 니은, 밑줄 친 디귿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명칭을 쓰고 그 개념을 설명할 것. 역시 사례가 주어졌네요. 사례를 보고 나서 이 사례를 봤더니 역기능 의사소통, 명칭 뭐야? 개념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자아 존중감에 대한 요소 얘기하래요. 그리고 나서 사례 주어졌어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고 가족들이 서로 자신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며 어떻게 상호간에 반응하고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의사소통, 행동 방식의 패턴을 형성하는지에 주목을 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담자를 이해하는 태도, 내담자가 자신의 존재와 잠재력을 통찰하면서 진정한 참 자기 존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중요해요. 진정한 나의 존재를 내가 깨닫는 거. 자아 존중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경험적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 존중감의 증진과 자기 가치를 느끼면서 개인적으로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다.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켜주자. 자기 가치를 느끼면서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존중감,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교육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자, 이 내담자의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판단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물론 중요하죠. 나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위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것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상호작용,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나의 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강조되는 것은 치료의 맥락에 있어서 개인과 가족의 정서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주요 개념입니다. 자아 존중감. 자, 자아 존중감은 에너지의 자원이 되는데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를 느낄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현재 주어진 상황을 더욱 창조적이고 현실에 맞게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공부하다 보면 자아 존중감 떨어지죠. 저도 느껴봐서 압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나를 아끼셔야 돼요. 내가 나를 더 응원하고 나를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에너지가 더욱더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래서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에 대한 개념은 자기, 타인, 상황의 세 요소가 있다. 자기, 애착, 사랑, 신뢰, 존중을 통해 갖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신의 유일성, 나에 대한 가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유일한 존재. 타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있고, 그 다른 사람이 타인인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것으로 타인과의 동질성, 이질성,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다. 비슷하게 느끼는 것, 다르게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상호작용, 상황, 우리가 있는 환경, 주어진 여건과 맥락. 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입니다. 첫 번째는 회유형이에요. 자신과 타인과 상황의 이 세 가지 요소를 보시면 돼요. 회유형, 나는 무시해요. 타인과 상황은 존중합니다. 이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비난을 수용합니다. 타인의 비율을 맞추려 하고 자신의 자아 존중감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비난형, 자신은 존중하고 상황도 존중하는데 타인을 무시해요. 타인의 결점을 발견하기만 하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기도 하고요. 이해하기도 하고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상대방을 복종시켜 자신의 존재를 느끼려고 해요. 내가 낮으니까. 이렇게 비난함으로 인해서 나를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초이성형, 이성형인데 초이성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은 존중하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평가적이에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황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산만형, 세 가지 모두를 무시하고 있죠. 타인의 말이나 행동과 상관없는 의사소통, 주의를 끌기 위해 행동하고 초점 없고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일치형, 의사소통의 내용과 내적 감정이 일치하는 유형이다. 각각의 특징 잡으셨죠? 가족의 규칙. 자, 합리적 규칙은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비합리적 규칙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한다. 인간의 내적 경험, 대처 방식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가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어떤 대처 유형과 방어 기제들을 활용했는지를 탐색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살펴봅니다. 자, 가족치료,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고 가족들이 서로 자신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상호간에 반응하고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의사소통과 행동 방식의 패턴을 형성하는지를 주목했습니다. 주요 개념으로서 첫 번째는 자아 존중감이에요. 자아 존중감에 대한 개념에는 세 요소가 있었어요. 우리 세 요소로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자, 애착, 사랑, 신뢰, 존중을 통해서 갖는 자신에 대한 가치와 자신의 유일성을 말하는 자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타인, 주어진 여건과 맥락의 상황,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타인, 상황. 자, A군의 특성, B양의 특성,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명칭 쓰고 그 개념 설명하래요. 자, A군의 특성. 감정을 무시한 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힘을 넘겨주고 자신의 힘을 넘겨줬대요. 나 존중하지 않죠? 모두가 동의하는 말만 한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보다 상대방에게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가능하대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타인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이것을 회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내적 감정, 상태보다 타인과 상황이 중요하고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욕구를 먼저 반응한다. B양의 특성. 즐거워하거나 익살스럽지만 심리적으로 혼란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위험에 직면하면 그것을 무시하고 마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므로 주의를 혼란시켜요. 초점 없고 말의 의미, 내용이 없으면서 바쁘고 산만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산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 타인, 상황 모두를 무시하며 주의를 끌기 위해 행동하고 초점이 없어요.